크루즈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배를 타고 바다를 가면서 또 여러 나라를 거치는 여행인데 배를 타면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지루하진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수영장이나 따뜻한 물이 있는 자쿠지 그리고 이런 워터 풀장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죠. 여기가 이제 온천도 갈 수 있는 자쿠지라는 시설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배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탔다 그러면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크루즈선을 탔구나 라고 하죠.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배 안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유아 전용 풀장도 있고요. 그런 파도 타기 시설. 그리고 이쪽에는 안 보이는데 짚라인도 있습니다. 줄 타고 쭉 내려가는 짚라인 시설도 있고요. 실내 수영장도 갖춰져 있고. 여기는 이제 뷔페 식당,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크루즈 안에 물론 지금은 이제 시설 위주로 보여드렸지만 객실 딱 배정을 받으면은 이제 그게 제 객실이에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배에서 해결하고 수영장 있죠. 또 이제 쇼핑할 수 있는 면세점도 있고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에서 하는 특이하게 이거 아이스링크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링크장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게 다 배 안에 있는 게 이제 크루즈선이죠.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 크루즈 여행을 도대체 왜 갈까? 크루즈 여행을 왜 갈까요? 왜 가냐면은 일단은 내가 여행을 가는데 나라를 하나만 보는 여행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비행기 여행을 하시겠죠. 그런데 나는 나라를 많이 보고 싶다. 2개, 3개 이런 여행을 하고 싶고 편안한 여행을 하고 싶다. 왜? 일단 이제 비행기 타는 건 크루즈 여행이나 비행기 패키지 여행이나 똑같은데 이제 여행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행을 내가 한 2개, 3개 나라를 옮긴다. 그러면 오늘 싱가포르에 가서 여행을 하고 또 짐을 싸서 말레이시아 이동하겠죠? 또 말레이시아 호텔 체크인해서 또 여행을 하고 또 짐을 사서 태국으로 이동해서 또 여행을 하고 이런 여행은 너무 힘이 든 여행이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이제 나라들이 인접해 있으니까 여권 심사 없이도 옮겨 다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 나라를 보려는데 내가 짐을 쌌다 풀었다 캐리어를 들고 다니고 야간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10시간, 12시간 움직이기에는 너무 체력적으로 소진이 크죠.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왜 하느냐? 크루즈 여행은 내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3개국을 크루즈 여행을 한다라고 볼 때 싱가포르에서 크루즈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인천에서 싱가포르까지 비행기 타는 거는 똑같아요. 패키지 여행하고. 그런데 이 싱가포르에서 크루즈를 타는 순간 즐거운 시설에서 먹고 놀고 그리고 나는 밤에 하룻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배가 말레이시아로 가 있습니다. 그럼 난 말레이시아에 내려서 관광을 하죠. 어떻게?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말레이시아 관광 끝나면 또 크루즈선을 타요. 그리고 나서 또 맛있는 식사하고 여러 가지 공연 그리고 시설 즐겁게 즐기다가 또 내가 배정된 방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나면 크루즈가 태국에 가 있어요. 그러면 태국에서 또 내려서 관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크루즈 여행입니다. 크루즈 여행을 생각하면 우리가 왜 이제 좀 화려하다, 럭셔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내가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로지 이 여행이라는 시간을 내가 비행기 타서 기다리는 시간 아니면 나라 이동하는 시간 이런 거 없이 다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크루즈 여행이기 때문에 크루즈 여행을 여행의 끝판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행을 하죠. 그리고 크루즈를 타면은 일단 식사는 아침, 점심은 이제 호텔 뷔페에서 크루즈 뷔페에서 드세요. 그래서 마지막 영상에 나왔듯이 뷔페 식당은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은
뭐 신라 호텔이나 하얏트 호텔 아니면 여행지 가시면 5성급 호텔에 있는 아침 조식 뷔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은 코스 요리로 나옵니다. 어떤 코스 요리? 호텔식 코스 요리. 뷔페는 내가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대신에 자리가 배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녁에 코스 요리는 내 자리가 딱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크루즈 여행을 하는 기간에는 배정된 웨이터가 매일매일 나에게 서빙을 해줘요. 서빙을 해주면서 코스 요리를 주는데 이런 요리들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스테이크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칠면조 요리 그리고 다양한 뭐 파스타라든지 샐러드 이런 요리들이 크루즈에서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요리들이 무제한입니다. 내가 메인 코스가 오늘은 스테이크라서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옆 사람이 먹는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 스테이크 드시고 치킨을 하나 더 시켜 드셔도 됩니다. 내가 오늘 파스타를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그럼 파스타를 하나 더 드셔도 돼요. 맛있는 음식이 무제한이라는 메리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 크루즈를 탄다라는 말도 있어요. 왜? 음식이 너무 다양하고 잘 나오고 무제한이니까 이런 음식을 먹기 위해서 타죠. 그 다음에 크루즈는 저는 사실상 이거를 제일 크게 봐요. 이거를 어떤 거? 보는 즐거움이 다양하죠. 크루즈를 타면은 매일 밤 공연이 있습니다. 극장에서 뮤지컬을 할 때도 있고 콘서트를 할 때도 있고 마술쇼를 할 때도 있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김연아로 유명한 갈라쇼 직접 보신 분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크루즈 여행을 가면 여기 고객들이 앉아있죠. 이런 아이스 갈라쇼를 직접 눈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영상 말미에 찍은 거라서 싱거울 수는 있는데 볼 때는 직접 가서 보면 그 어마어마한 감동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다 이제 공연이 여러 가지 공연인데 이 아이스 공연을 제일 좋아합니다. 눈앞에서 직접 아이스 스케이팅을 타면서 이 갈라쇼를 보여주니까 너무 좋고 그런데 크루즈를 타면은 내가 오늘 저녁에 코스 요리로 저녁을 먹고 이 아이스 쇼를 보고 또 내일도 저녁을 먹고 내일은 뮤지컬 공연을 보고 그 다음 날은 춤 댄스 공연을 보고 공연이 그날 다릅니다. 이런 공연을 크루즈 타면은 매일 볼 수가 있죠. 그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자, 중국 여행을 패키지로 가십니다. 중국 하면 공연이잖아요. 기회 공연 그런 공연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지역을 가든지. 그런데 크루즈 타면은 아시아는 보통 4박이거든요. 4일 동안 이런 고급 공연을 매일 볼 수 있는 게 너무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은 이제 이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가고 크루즈 안에 이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나이트클럽도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마다 춤추고 먹고 즐기는 문화가 크루즈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신납니다. 그래서 크루즈 타면은 지루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바빠요. 크루즈를 타면 오히려 이 시간에는 여기 가서 이런 액티비티 하고 또 이 시간에는 이런 액티비티 하고 또 저녁에 밥 먹고 공연 보고 나면은 또 나왔더니 크루즈 선사에서 또 춤추는 파티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 크루즈고 요거는 이제 크루즈 타신 첫날에 크루즈 회사에서 크루즈를 타셔서 고맙다고 이제 이런 퍼레이드를 해요. 흔히 우리가 TV에서 보던 슈렉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캐릭터가 나와서 그런 퍼레이드 쇼를 또 보시죠. 그런 아기자기한 액티비티가 매일 있어요. 그래서 심심할만 하면은 나와서 같이 춤추고 심심할만 하면 이런 액티비티 보고 그래서 재밌죠. 이런 뭐 정식 골프장은 아니지만 퍼팅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영장이 있고 요거는 실제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가면은 할 수 있는 크루즈예요. 여기가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시는 코스 요리 식당 자리가 딱 정해져 있고 서빙을 웨이터가 해줍니다. 파티 문화가 있어서 파티하는 날은 이렇게 샴페인을 또 무료로 줍니다. 여기에 쫙 배열이 되어 있어서 원하실 때 드시고 웨이터가 또 가져가고 우리 흔히 영화에서 보던 그런 식으로 해서 샴페인 무료 제공을 해서 즐거운 파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보셨죠? 이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사진도 찍고 같이 춤추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즐기고 파도 타기를 하셔도 되고 파도 타기 안 하시면 구경만 해도 재밌어요. 왜? 한국에서는 흔히 보는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념 사진도 찍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갈라 디너라고 해서 크루즈를 가면은 양복을 챙겨가지고 드레스나 한복을 챙겨가실 날이 있거든요. 그날은 쫙 베이포 이렇게 멋지게 사진도 찍으시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즐기는 게 크루즈 문화다.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영상을 틀어드린 게 이 배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배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니 크루즈 여행을 내가 그러면 간다라고 했을 때 온도가 주변에서 좋다고는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유토피아 통해를 크루즈로 가야 된다? 유토피아는 상조회사인데 나는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롯데관광 이런 데서 크루즈를 가고 싶다. 그런 데서 크루즈를 가셔도 돼요. 그런데 왜 유토피아에서 크루즈를 가냐? 저희는 일단 아까 대표님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토피아 그룹이죠. 그죠? 유토피아 그룹이라서 일단 유토피아 추모관이라는 모회사가 있고 나머지 자회사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크루즈 상품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고객 만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크루즈 여행을 진행할 때 회사 수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은 마이너스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진행하냐면은 저희는 이 크루즈 여행을 고객 멤버십 개념으로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해요. 크루즈 여행 그리고 뭐 어학연수 이런 것들 그거는 뭔 말이냐? 고객분들이 내시는 돈 다 일정에 들어가요. 일정에. 그래서 저희는 항상 보내드릴 게 발코니 객실이라고 크루즈를 타면은 재생이 안 되네요. 조금 이따 됩니다. 크루즈를 타면은 다 객실이 똑같은지 아세요? 잠깐만요. 재생이 됩니다. 크루즈를 타면은 객실이 다 똑같은 객실 아니냐? 우리 유토피아 크루즈 가면은 다른데 크루즈도 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크루즈는 객실 단계가 세 등급이 있어요. 하나, 창문이 없는 객실. 두 번째, 창문은 있는데 방에 요만한 창문이 있고 열리지 않는 객실. 세 번째, 발코니 객실. 창문이 열리고 나갈 수 있어서 바다를 직접 볼 수 있는 객실.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고객분들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이 발코니 객실. 그래서 왜 저희가 발코니 객실을 선호해서 항상 기본 세팅으로 발코니를 해놓냐? 크루즈 여행 가면은 사실상 이 맛이에요. 바다 바람 쐬고 바다 파도 소리 듣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바다 위에 있는 걸 직접 느낄 수 있는 이런 객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다 발코니 객실로 옵션을 해놨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저희가 헤어졌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다 보러 가는 이유는 이 바다를 보면 심적 안정을 느끼고 마음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거를 내가 그냥 발코니 객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측 객실이에요. 창문이 없는 객실. 이게 발코니 객실이고 어떤 게 차이가 납니까? 당연히 발코니 객실이 차이가 크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행사나 아니면은 다른 상점에서 찾아보시면 가격이 다 이 창문 없는 방 기준으로 가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토피아는 창문 있는 이 발코니 객실이 기본 가격입니다. 일정적으로 가도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고객들 요청 없으면 무조건 기본은 발코니 객실이에요. 그러면 유토피아 발코니 객실이 256만 원입니다. 그러면 창문 없는 방은 더 싸겠구나. 다른 데 회사 한번 가격 알아봐야지. 그런데 다른 데도 알아봤더니 250만 원, 260만 원 언저리. 그런데 거기는 창문이 없는 방. 유토피아는 발코니 객실인데도 이 가격인데 다른 데는 왜 창문이 없는 이 방인데도 이 가격인가? 그런지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크루즈를 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에게 이런 부가 서비스도 잘 해드리고 아까 멤버십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했던 게 거의 가격은 마진없이 진행을 해요. 마진없이. 그리고 상대 회사들이 이런 앨범을 만들어줍니다. 찾아보시면. 그런데 앨범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캐빈당 하나, 즉 두 분당 하나씩 만들어줘요. 두 분당 하나씩. 부부가 가시면은 뭐 주로 사진을 부부끼리 찍으니까 한 권이면 되겠는데 친구끼리 가시면 어떡합니까? 한 권만 나오면 한 권을 더 추가 신청하게. 그럼 또 돈 받아요. 6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근데 저희는 기본으로 고객분 한 분당 하나씩 만들어드려요. 본본 사진 찍은 거는 다 USB에 넣어서 드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객분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왜 자신 있게 제가 직접 잡으셨죠. 크루즈 예약도 직접 하고 항공권도 직접 하고 현지 일정도 저희가 직접 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구나 저렇게 하면 좋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아까 또 제가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야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유토피아를 믿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 최대 크루즈선이라고 작년 4월에 처음 출발했어요. 그래서 아직 1년이 안 된 배예요. 세계 최대 크루즈선. 요 배를 작년에 저희가 제일 처음 탔어요. 대한민국 단체 모델 중에 저희가 4월 작년 며칠 전이나 14일에 처음 탔어요. 하나도 모두 롯데관광 유토피아가 여기를 처음 탔어. 작년에 저희가 이거 2번 탔습니다. 아직까지 크루즈 하시는 분들 중에 200 하신 분들도 훨씬 많을 거고 가보셔서라도 한 번인데 그거냐 크루즈가 탔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래서 유토피아가 크루즈를 직접 진행하는데 잘 진행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듣기로 홍콩 베트남을 가고 싶다고 들으셔서 지금 7월에 있고 8월에 있고 12월에 있어요. 아시아 크루즈는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3개국 크루즈가 있고 홍콩에서 출발하는 홍콩, 베트남 크루즈가 있어요. 사실상 요거 두 개를 제가 진행하는데 많은 스케줄이 있긴 해요. 중국에서 출발해서 일본 가는 크루즈, 홍콩에서 출발해서 일본 가는 크루즈, 또 많이들 광고 보시는 한국에서 출발해서 일본 가는 크루즈 이런 게 많은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200 이상을 내고 가시는데 만족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두 가지를 진행해요.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나 홍콩, 베트남 하나. 자, 12월에 있는 이 홍콩, 베트남 크루즈는 특이하게 로얄 캐리비안이라는 회사의 스펙트럼이라는 배인데 이 배가 올해 처음 출항하는 배예요. 저도 아직 안 타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5월에 처음 타보는데 이 배 스케줄로 해서 홍콩에서 출발을 해서 다낭 가는 배. 나트랑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홍콩, 다낭 2개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베트남 다낭까지 가는데 꼬박 이틀 걸려요. 그래서 하루는 전일 해상이 나오죠. 다낭에 가기 전에 하루 종일 배에서 있는 시간이에요. 다낭에 도착합니다. 다낭에 내려서 관광을 하죠. 그리고 나서 크루즈 타고 다시 홍콩으로 가는데 또 이틀이 걸려요. 그러면은 홍콩에서 출발해서 해상, 전일 해상, 그리고 다낭에 도착해서 하루, 또 전일 해상, 홍콩 이렇게 하면 크루즈에서 총 4박 그리고 홍콩에서 1박 그래서 5박 6일인데 5박 7일이죠. 왜? 비행기 때문에 5박 7일이죠. 요거는 제가 일단 예정으로 넣어놓은 거고 실제로 출발하시면 그때에 뼈 맞춰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포항, 불포항 이렇게 해서 나오고 요거는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가일정이죠. 가일정. 그래서 홍콩 베트남 크루즈는 홍콩에서 출발하니까 비행기 타고 홍콩 가는 거는 동일합니다. 한 3시간 반 정도. 저희는 홍콩 가면 무조건 홍콩에서 호텔에서 1박을 해요. 1박을. 보통 홍콩이 가깝기 때문에 홍콩에서 1박을 안 하고 크루즈 타는 스케줄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항상 싱가포르이든 홍콩이든 아니면 유럽이든 그 나라에 가면은 무조건 호텔에서 1박을 해서 여독을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홍콩 관광하시고 전일 해상 일정. 사실상 저는 전일 해상 일정을 좋아해요. 크루즈 여행을 가면 크루즈에서 지내는 게 70%, 나머지 내려서 관광하는 게 30%. 그러면 크루즈에서 즐겨야 되는데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일 해상 일정이 하루예요. 그래서 하루만 크루즈에서 즐기는데 홍콩, 베트남은 전일 해상 일정이 이틀이라서 하루는 저랑 같이 지내시면서 크루즈 안에 이런 시설이 있구나. 그럼 나는 요거 이용하고 싶은데 다른 분은 또 이용하고 싶고 다른 분은 즐겁게 놀고 싶어 하시고 다른 분은 또 배에서 그냥 선베드에 누워서 망망 대해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이틀이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홍콩 베트남 크루즈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다낭에 내리면 하루 관광을 하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예정으로 정해놓은 일정이에요. 다낭의 바나힐이라는 유럽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가는 투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호이안, 다낭의 호이안 구시가지를 들어가는 투어를 하거나 그거는 일행분들끼리 가시는 일정이기 때문에 일행분들이 결정하시면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우리는 바나힐 가겠습니다. 아니면은 다낭의 그 구시가지를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동시에는 안 돼요. 시간상 하나를 정해주시면 그걸 뭐 결정하시면 나중에 하는 거고 그래서 일정이라든지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저희가 고객분들이 움직였을 때 동선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항공도 저희가 개별로 발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10시 반이 좀 늦습니다. 그러면 오전 스케줄로 바꿔서 오전에 홍콩 도착 출발해서 점심때쯤 도착하는 일정으로 바꿔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오늦게 항공해주세요. 그럼 오늦게 항공해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들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가변적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게 저희의 장점입니다. 왜? 저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왜 이 로얄 캐리비안이라는 회사를 진행을 하냐? 크루즈 회사가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회사가 있어요. 자동차 브랜드 회사도 여러 가지가 있죠. 벤츠, BMW, 아니 우리나라 현대, 기아,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등급제가 있잖아요. 이 로얄 캐리비안 회사는 크루즈 회사 중에 최상위 됩니다. 최상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 로얄 캐리비안 회사를 이용하고 12월에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 이 로얄 캐리비안 스펙트럼이라는 배가 16만 톤, 근 17만 톤인데 이 정도면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배입니다.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배. 17만 톤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잘 안 와닿으시는데 일단은 이 배가 세워 넣으면 육상 빌딩보다 커요. 어마무시한 높이죠. 그런 배를 고객분들이 지내시는데 자, 크루즈 여행 가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70%는 크루즈 안에서의 생활이다. 그럼 크루즈 안에서 생활을 잘 하려면은 같이 가는 이솔자분이 크루즈 안에서 잘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죠? 보통 이제 첫날 크루즈선을 타시면 이 배만 타면 일정은 동의돼요. 왜? 이 크루즈 노선은 크루즈 회사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날 타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에서 타고 중국에서 타고 여러 이솔자들이 이제 배를 안내를 합니다. 고객님 여기는 수영장, 여기는 헬스장, 여기는 식당, 여기는 카지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일정표 나눠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즐기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돼요. 사실상 크루즈를 타면은 본인의 방 찾아가는데도 한 이틀 걸려요. 여기가 거기가. 왜? 너무나도 규모가 크니까. 근데 저희는 하나하나 일정을 저랑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나는 식당 찾아가기도 힘든데 저랑 같이 식당을 가요.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찾고 빨리빨리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크루즈 안에서의 다양한 생활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다 도와드린다. 그거예요. 사실상 이 2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여행을 가시는데 뭐 누가 10만 원 싸게 오고 누가 10만 원 비싸게 오고 그건 중요치 않아요. 가서 얼마나 내가 즐길 수 있느냐. 남들보다 10만 원 비싸게 와도 내가 30만 원 이상 더 즐길 수 있으면 그거는 더 좋은 거니까. 유토피아 통해서 가면은 다른 데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게 하시는데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즐기신다. 그거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가실 거면은 유토피아를 통해서 가시면 제일 좋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반전하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유럽 크루즈를 갔다 왔어요. 지중해. 그 갔다 오신 분이 재작년에 저랑 같이 이제 아시아 크루즈를 갔다 오신 8분 갔다 오셔서 너무 좋으시니까 8분이 이제 16분이 돼서 저랑 같이 이제 유럽을 갔다 오셨어요. 10월에 또 유럽을 가는데 이분들은 작년 3월에 또 저랑 같이 크루즈를 갔다 오십니다. 크루즈를 가시면 제가 얘기했죠. 다른 회사들도 다 동일한 코스로 같은 배를 타면 다 동일한 코스. 그러면 고객분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투어에 목걸이에 다 있으니까. 저기는 롯데관광. 저기는 다른 상점이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은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죠? 왜? 같은 일정대로 도니까. 도피하겠구나. 그래서 다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갔다가 지중해 가시는 분들이 다 많아요. 그게 하나의 장점이에요. 고객들이 찾아주시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해도 설명이 된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가실 거면은 꼭 유토피아 통해서 가시죠. 갔다 왔는데 내가 다른 회사보다 뭐 대우를 받은 것 같다. 다른 회사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간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제 비용으로 다 돌려드리죠. 그만큼 자신있게 진행하는 거니까 잘 알아보시고 오늘 일정표랑 여기 1년간 일정표 그리고 내년에 가실 거면 내년 일정표 뽑아드려요. 그냥 우리 멤버는 내년 3월 원해요. 4월 원해요. 그러면 그때 가장 좋은 일정을 뽑아서 말씀을 드려요. 네네. 네.
있어요. 행사장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미리 얘기해 주시면 리셉션 장소를 크루즈 회사에 요청을 해서 장소 하나를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따로 지불해야 해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무료로 진행할 수가 있고 급하게 준비하면 비용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비용 여부를 떠나서 뭐 이렇게 같이 오시는 분들끼리 우리만의 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장소, 시간 가능하다. 네. 저희가 이제 14만 톤 기준으로는 3,500명이 타고요. 이건 17만 톤이니까 제가 볼 때 한 5,000명 정도. 5,000명이 한꺼번에 없죠. 식사 시간에 뭐 한 절반 정도 모일 거고. 각자 자기. 네, 각자 자기 나라 자기대로 스케줄대로. 하루 중에 일주일 시간 여기 저희가 요거 선정하시면 다낭에 아침 7시에 도착해서 저녁 6시에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관광 시간을 한 6시간 정도 잡아요. 네. 그리고 혹시 성지순례 가지고 경기순례가 일단은 이 크루즈는 해안으로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면은 예루살렘 가는 크루즈 선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은 코스가 대다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100% 채우는 코스는 없고 이 코스 중에 한 3, 4개 들어가는 크루즈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가능은 하시겠죠. 근데 이제 만족도는 아무래도 항공 여행으로 발품 팔아서 가는 것보다는 줄어들겠죠. 근데 편하게 지난번 우리 전문님이 요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가르쳐 주셨거든요.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있죠? 예? 어디 가요? 보통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홍콩 베트남 아니면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태국도. 맞아요.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3개국 있죠. 아, 그럼 거기는 몇박 며칠? 거기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는 4박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입항하면은 5박 7일이 돼요. 보통 이제 밤에 타서 아침에 도착해서 여기는? 요것도 5박 7일이에요. 요거는 크루즈가 4박, 네. 홍콩 1박 동일해요. 여기서 다낭에서 네. 월남전쟁 했는 데가 다낭이에요. 몰랐죠. 아니 월남 전쟁에서 거기 다낭이 무슨 베트남의 수도인가? 베트남의 수도는 호치민이나 하노이 거기 되고 다낭은 관광지예요. 관광지. 네, 관광지. 그 베트남은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낭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의 여러 도시 중에 이 크루즈선이 다낭이라는 곳에 내려서 우리가 다낭에 관광을 하는 거고 하롱베이 가는 크루즈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스케줄에는 하롱베이 가는 스케줄은 없어요. 혹시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일정은 여기 스케줄대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루즈 여행은 스케줄대로 맞추시는 거고 야 우리는 12월 17일에 못 갈 것 같은데 뭐 내년 1월 크루즈선 스케줄 좀 주세요 하면 제가 찾아보고 또 알려드릴게요. 인원이 16분만 되면은 하나의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시간에 적합한 스케줄로 추천드립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갈 때 네, 우리 단체가 몇 명 가야 돼? 최소 16명. 최대는 최대는 보통은 이제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은데 제가 일정을 진행해 보니까 30명 이상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가이드 하기가 어렵죠. 최적 인원은 20명에서 한 24분 정도. 아무리 이 이솔자가 많이 따라가도 30명 이상 되면은 정말 이게 조금 일정이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 움직이시는데 좀 불편하시거나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가면 좋아요 선생님. 근데 인원에 따라서 네. 가격은 좀 조정 가능한가요? 저희는 보통은 다 동일하게 받아요. 어딜 가든 다 동일하게 받으실 거예요. 16명이나 30명이나 그죠? 16명, 30명 동일해요. 막 50명이 간다. 그러면 조금 내려가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통 크루즈 여행을 간다면 30명까지는 아마 동일한 비용인데 저희는 30명을 넘게는 진행을 안 해요. 보통 저희가 주로 진행하는 인원이 20명, 25. 근데 이제 다른 상조회사나 보면은 최소 인원이 30명 이렇게 정해준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면은 고객들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뭐 제 개인적인 입장도 있고 한 16명에서 24명 정도 저희가 계속 진행해요. 왜냐면 제가 인원이 차면 그냥 마감시켜버려요. 사실상. 더 받으면 회사는 좋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멤버십 개념으로
제가 회사에 이름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킵니다. 고객분들 더 좋아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크루즈 여행의 최대 단점, 장점에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 관광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나는 여기 너무 좋아서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근데 손님 크루즈 타죠. 왜? 크루즈 못 타면은 복귀를 못 하는 거니까. 그거는 최대 단점이에요. 자, 내가 서울에 간다.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관광을 해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건 1, 2, 3번이겠죠. 왜? 그게 제일 유명한 거니까. 크루즈 여행은 1, 2, 3번을 봐요. 근데 나머지 4, 5, 6, 7, 8, 9, 10을 안 보는 게 최대 단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장점이 단점을 상쇄시키죠.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문화니까 그 문화를 내가 편안하게 즐기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저희 전무님이나 아니면 뭐 연락을 하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